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 시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미국 50개 주에서 총기 소지 또는 휴대 허가 요건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가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현행 제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미국인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허가 요건을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며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알아볼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멀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의 삶과 안전,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정들 뒤에 숨겨진 각 움직임을 깊이 읽고 왜곡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 통제의 경계를 재정해야 할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시민에게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 현재 27개 주에서는 소위 헌법적 휴대권을 채택하여 무기 휴대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3개 주는 여전히 일종의 허가를 요구하며 이는 수수료, 의무 교육 과정, 경찰 허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원고들은 더 엄격한 주에서 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제2차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 가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주장이 무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하며 이 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하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미국인의 권리를 매일 침해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을까? 그 답은 하급 법원의 한 결정에 있습니다. 한 지방 법원 판사가 한 주의 전체 허가 제도를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를 명백히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국가 창립자들이 무기 소지나 휴대에 허가를 요구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판사는 허가 제도가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종종 소외된 계층, 특히 흑인 커뮤니티를 무장 해제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최근에 도입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허가제는 차별적 사용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판결이 항소법원 3인 판사 패널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2명은 원심 판사와 의견을 같이하며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상 모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소지를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비유하며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가 모든 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며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이 요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허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선례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정으로 바꾼 것은 누가 싸움에 뛰어들었는가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임명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던 미국 법무부 DOJ는 최근 연방 차원의 총기 권리에 관한 그 어떤 입장보다도 더 나아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주장이 소극적이거나 온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어떠한 허가 요구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이미 제2차 수정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는 직설적입니다. 헌법상 권리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나 수수료 부과의 조건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제1차 수정헌법과 비교하며 누구도 말하거나 쓰거나 기도하거나 시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제4차 수정헌법을 인용하며 사람들은 이를 위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사생활 보호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이 권리에 대해서는 요구하는가? 더 나아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 헌법적 휴대권을 도입한 주들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시행 초기 몇 년간 폭력 범죄율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4%, 플로리다에서는 3% 감소했습니다. 이는 민간인의 총기 보유 증가가 사회적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주초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25개 이상의 주가 이 소송을 지지하고 대법원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주 차원의 총기 권리 옹호 운동입니다. 주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합니다. 허가 제도가 없어도 혼란이나 폭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통계와 추세를 제시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주에서 폭력 범죄율이 감소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테네시 주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 헌법적 휴대권을 시행한 후 2년 만에 폭력 범죄율이 7% 하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들은 허가 제도에 수반되는 비용이 취약계층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재정적 장벽을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즉, 현행 제도는 정당한 보호수단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셈입니다. 가난한 가정, 위험지역에 거주하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허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주에 따르면 허가는 보호라는 이름의 장애물입니다. 이제 이 모든 부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법적 혼란에 더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사실상 받아들여야 했던 이유는 소위 회로 분할, 즉 항소법원 간 의견 차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연방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총기 허가 문제에서는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한 법원은 허가 요구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세 법원은 주 정부가 엄격한 요건으로 총기 소지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자동으로 총기 소지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른 주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수백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우편 번호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대법원은 헌법 문제에 있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존재는 대법원이 개입하여 전국적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요청이 명시적입니다. 하급 법원 판사 다수는 판결문에서 허가 제도의 합헌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법원에 직접적인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즉, 전체 시스템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모두에게 명확한 규칙을 정립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요 법적 분쟁에서처럼 항상 배후에는 정치적 게임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무기 소지 권리에 반대하는 여러 주들은 이미 대법원에서의 패소를 회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최종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 소송 절차를 기술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뉴욕주가 브루안 사건에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원이 주 법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정부는 법을 변경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는 다시 변경하여 다른 경로로 제한을 유지하는 다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판결의 직접적인 적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들도 같은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허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동일한 비용과 기준을 적용하는 의무적 안전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뉴저지는 총기 소지에 허가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지만 탄약 구매 시마다 승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일리노이는 허가 수수료와 유사한 금액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시스템의 이름을 바꾸려 하지만 동일한 통제 논리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콘텐츠가 헤드라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먼 곳의 결정이 여러분의 안전, 자유, 존엄성을 누릴 권리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이 바로 이 채널을 후원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하세요. 우리는 이 과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통 미디어가 숨기거나 왜곡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눈가리개를 하고 살기를 거부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구독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이 문구를 적어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좋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속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아직도 무엇이 걸려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사이 입법 시스템의 배후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며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병행되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쪽에서는 상반된 판결과 여론의 압박에 밀린 대법원이 개인의 권리 앞에서 국가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주 정부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어떤 판결도 회피하기 위해 법적 지름길, 위장된 입법,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은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허가 제도의 존재나 그 배후의 관료주의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전체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지는 시나리오는 대법원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두더라도 쓰라린 좌절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정부들이 제한 조치의 명칭만 바꾸고 새로운 판례에 이미 적응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내고 지루한 절차를 거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만으로 용의자로 취급받을 것입니다. 더 나쁜 점은 이 모든 일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기술적 승인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판결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교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총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저항에 맞서 헌법의 실질적 가치 자체를 둘러싼 더 큰 싸움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구속력을 지니는지, 아니면 각 주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전락했는지. 제2차 수정헌법 지지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많은 이들은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꾸며지고 있는 입법적 위장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옹호단체, 총기 자유옹호단체, 일반 시민들은 총기 소지 권리의 가장 적대적인 주들의 법안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대법원의 펜이 내려진다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때부터 싸움이 본격화됩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판결은 사회 통제 수단으로 강력한 규제를 선택한 모든 주들에게 경보를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창의적인 법률, 병행 외국,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가 얻어진 것과 동일한 확고함으로 존중되고 적용되며 수호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걸려있는 것은 무기 그 이상입니다. 6 weeks 이 ago, 사건은 향후 I 몇 stood 년간 beneath- 모든 헌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가 보장된 권리 행사를 위해 허가, 수수료 또는 의무 교육 과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 논리는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시위의 권리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영향은 오늘날 이미 규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제한에 직면한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권위주의적인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확고한 판례는 최근 몇 년간 법령, 행정결의 및 주법률을 통해 확산된 통제 논리의 상당 부분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재판에 회부된 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자율성입니다. 이 판결은 정부 권력의 한계를 재정의하고 국가를 개인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 이야기나 이론처럼 느껴진다면 구두 심리가 3월과 4월 사이에 열릴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6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수십 년간의 관료적 관용을 깨뜨릴지 아니면 주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현 상태를 유지할지 알기까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론은 형성되고 강화되며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는 것. 이 집단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고 토론하며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이 어느 주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주정부가 정말로 이 결정을 따를 것 같나요? 아니면 총기 소지를 통제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것 같나요? 아래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아직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소수만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 결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최근 대법원의 유사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은 점점 더 문자주의적 기준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이 헌법 조문의 문자적 해석에 기반해 사건을 분석하며 최근의 법적 전통이나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논증을 무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들이 브루엔 사건과 같은 이전 판결의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총기 소지 또는 휴대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선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제 모든 것은 대법관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 판결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허가 제도는 전체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다면 문제를 인정하지만 제도를 완전히 해체할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한 혼합적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뒤에서는 진보 성향주의 하원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이 이미 대법원이 국민을 무장시키고 공공안전을 해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여느 때와 같을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헤드라인을 달구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라는 핵심 쟁점에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기 소지 자유에 유리한 결정이 사실은 사회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법원의 급진화와 무기 통제 불능 위험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소지권을 시행하는 주에서 범죄율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강도, 침입,
또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시민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몇 주가 걸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때문에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대형 언론사들이 사실을 생략하거나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주류 서사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무시할 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용기와 책임감, 진실에 대한 헌신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서는 여러분을 단순한 군중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념적 필터 없이 여러분의 지성을 존중하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히 무기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의 눈에는 여전히 자유의 모범으로 자처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시민과 국가 사이에 전쟁을 벌이는 한 나라의 제도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권리가 구매되거나 허가받거나 협상되어야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이 주관적인 기준, 이념적 통제 또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 분배될 때 남은 것은 헌법을 훼손하여 단지 수사적 장식으로 전락시키는 구조입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이 지금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가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통제의 필터이자 사회적 장벽이며 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누가 받을 수 없는지를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무지와 관료주의, 공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을 가장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깨어나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면 권력은 답변해야 합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시민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습니다. 신뢰가 아닌 의심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가 공무원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여성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30일, 60일,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이 과정이 헌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의심스러운 해석과 기회주의적 법률 위에 쌓여 있음을 깨달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단순히 허가 제도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리 전체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노가 이 사건을 둘러싼 전국적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장의 종이를 없애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종의 순환을 끝내길 원합니다. 동시에 더욱 위험한 제도적 저항 운동이 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주 지도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법원이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정치화되어 그 결정이 더 이상 도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 체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들이 이념적 이유로 국가 최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결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각 주지사가 자신과 의견이 맞는 법률만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는 헌법이 더 이상 국가적 합의점이 아니라 지역적 제한으로 해석되는 제도적 붕괴의 극히 위험한 선례를 열어놓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패배하는 것은 제2조 옹호자들만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 농부, 간호사, 노동자, 퇴직자 모두가 패배합니다. 법적 안정성에 의존해 존엄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가 패배합니다. 여기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단순히 법의 힘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지켜질 때만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권리는 행사될 때만 살아남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강력하고 명확하며 직접적으로 제2차 수정헌법 행사 전제 조건으로서 허가제도의 종식을 요구한다면 이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이를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제약을 유지하는 병행체계를 만든다면 시민들이 결정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보와 조직력 용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채널이 매일 노력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들은 피로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산만함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이런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헌법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가족 그룹, 직장 그룹, 아직도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게 보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결정이 앞으로 30년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정부들이 따를 것 같나요? 대법원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 같나요? 아니면 정치가 법을 이기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의견을 남길 때 다른 사람들의 성찰을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각 성찰은 저항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정보의 혼란 속에서 여기에서 명확한 공간을 찾고 계시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뒷이야기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책임감 있게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알림을 켜면 더 이상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다는 선택, 갑작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택, 절망이 아닌 지혜로 대응하겠다는 선택.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명료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확고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식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몇 달은 결정적일 것입니다.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헌법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청문회, 모든 발언, 모든 뒷이야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아닌 진실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수백만 미국인들이 제2차 수정헌장 존중을 요구했던 그 용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적용, 감독, 이행,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관료주의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하며 지켜볼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 하나라도, 공유 하나라도, 구독 하나라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